뉴욕 이론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4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번 대선 재외국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버스의 연간 교통사고가 1,7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걸어다니는 등 하굣길에 학생들 발이 꽁꽁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뉴욕 이론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다가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뉴욕시 일원이 이번 주 내내 화씨 30도를 밑도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뉴욕시 북부 지역과 해안가를 따라 최대 3인치의 눈이 내린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뉴욕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30도 아래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3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어젯밤새 내린 눈과 습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워 운전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5일에는 가벼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26일에는 최저 1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일주일 내내 혹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부터 2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이나 연방정부 예산 삭감 등 의회,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의 협력 또는 힘겨루기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 재정과 관련한 현안이나 지난주 발표한 총기 규제 종합 대책에 대한 대응책과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을 쌓아놓은 정치권은 미뤄할 기간조차 없이 즉각 국가부채 문제 등을 두고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5월 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공격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를 상대로 한 예외 없는 신원 전과 조회 등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조처를 내놨으나 공화당의 반대 기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사회 안정만 유지 차원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감축과 연계되면 양쪽의 주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 지출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회보장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개혁법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순순히 법을 따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국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30명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반대하면 시행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할 연두교사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극적 합의는 새해 벽두부터 재정절벽을 시작으로 어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막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백악관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약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2기 취임식을 치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비용과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손질하고 내일은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 원을 특별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백악관과 민주당과 본격적 협상을 벌여 2개월 뒤로 미뤄놓은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회피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상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 상한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러한 이민개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하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츠와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래티지사가 전국 1,003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53%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 상당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별도의 트랙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민의 52%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46%는 반대했습니다. 오는 2월 9일 음력설을 맞아 테너플라이 스틸만 초등학교에서 설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인 학부모회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에서 유일하게 음력설을 휴교일로 지정한 테너플라이 학군. 테너플라이 학교들은 수업 대신 한인 학부모회 주최 설날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설날 큰 잔치는 떡국을 나눠 먹고 잔치를 즐기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한국 고유 명절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그 설날 행사는요, 2월 9일 10시 반에 그 테너플라이 스틸만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그 태권도, 그다음에 전통 무용, 그런 다음에 그 다도, 일본의 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테너플라이 스틸먼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올해 설날 큰 잔치는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 무용, 다도,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한인 학부모회가 직접 준비한 떡국, 잡채, 떡볶이 등 우리의 전통 음식이 제공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거워 한인들의 자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한국이 어느 곳인지 어느 나라인지 그런 걸 많이 모르는 관계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일을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강대국으로 서 있는 나라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타민족에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작된 설날 큰 잔치 때문에 이번 설잔치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참여해 한국의 멋과 맛을 보다 환하게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대선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동포들은 재외국민 선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가 이끄는 교내 한국재외국민 선거연구소가 미국과 일본,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 28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재외선거 공정성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7.1점을 매겼습니다. 나라별 공정성 평가 점수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7.2점과 7.1점인데 비해 일본은 6.6점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민주통합당 김성건 의원실의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 교수는 중간 조사 결과를 미리 공개한 것이라며 최종 분석 결과는 대상을 900명으로 늘려 조사를 마친 뒤에 4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가 한국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8.07점을 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포들의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평균 6.1점으로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중간 집계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선 후보 지지도 항목에서 재미동포의 75.9%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박근혜 후보는 24.1%에 그쳤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버스의 연간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워 파업에 돌입했지만 뉴욕시 스쿨버스가 정작 스쿨버스 운전기사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연간 1,7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가 시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가 1,710건에 달했으며 9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무려 1,730명이 다쳤으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스쿨버스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와 보조요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학생의 부모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스쿨버스 운전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졸업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교육부는 2009에서 2010년 졸업률이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78.2%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1969년에서 1970년에 78.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졸업률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 히스패닉계, 흑인이 각각 83%, 71.4%와 66.1%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히스패닉계는 전년 65.9%에서 71.4%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흑인 고교생들의 졸업률도 같은 기간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 교육 개선과 중퇴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펼친 정상을 위한 질주라는 교육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육학 전문가인 파트리시아 간다라 교수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차압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의 차압률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조사 기관인 리얼티 트랙은 지난 17일 2012년 차압된 주택이 총 67만 1000여 채라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7%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주택 차압률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무려 55%나 크게 늘어나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플로리다주 역시 53%의 주택 차압률을 보였으며 커네티컷주 48%, 인디애나주 46%, 일리노이주 33%에 이어 뉴욕은 31%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저지주가 법원 차압 절차를 가진 주로 그동안 밀려있던 차압 주택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차압 건수도 늘어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압 절차는 뉴욕과 뉴저지주가 가장 길어 뉴욕주의 평균 주택 차압 완료 기간은 1089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뉴저지주는 987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리얼티 트랙의 부사장인 데런 블룸퀴스트는 차압 시장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차압이 늘고 있는 주들이 있는 점을 볼 때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는 2016년까지 온라인 강좌를 150개 이상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UC 이사회는 재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전체 수강 과목의 10% 이상을 온라인 강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UC 계열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데미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짝퉁 오바마 대통령도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티를 닮은 한 여성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장을 갖춰 입으며 외출 준비를 하는 레리 씨.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닮은 꼴인 그는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일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Definitely is a busy time because the inauguration is coming up and we just have gone through a grueling campaign season. So between the campaign season and the inauguration, it was prime time. It was prime time. And Barack Obama is a respectable guy, so people want to have him, at their parties. 레리 씨가 도착한 한 호텔 행사장. 수행원들까지 대동한 그가 마치 대통령처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What's your name? I cannot always tell whether or not they're staring because they want to, because they may think that for a second I'm the real guy, or that once again they're looking at me and saying, oh, close but no cigar. Hey man, how you doing? Hi, what's your name? 오바마 닮은 꼴 레리 씨가 행사에 초청받는 횟수는 매주 2-3회 정도. 한 번에 우리 돈 120만 원 정도를 받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It's so nice to meet you. 영국의 케이트 왕세손비를 빼닮은 외모. 이 여성은 왕세손비와 닮은 꼴 사진이 퍼진 후 전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It's crazy. 6 months ago, I was working behind a pharmacy counter handing out prescriptions, and now here I am in Hong Kong playing princess dress up. So it's so surreal. 아예 직장도 관두고 가짜 왕세손비 노릇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Well, my accent, I don't know if you can tell, but I'm from the West Midlands near Birmingham in England. Whereas Kate's got the Queen's English, she's very posh, which I'm not. So I've had a few elocution lessons. 그녀 역시 왕세손비와 닮은 꼴 외모 덕에 과거보다 수입이 늘었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북부 메리에타 필러 고교에 다니는 크리스토퍼 브래드월은 지난 18일 불법 총기 소지와 교내 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25구경 권총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학교에 있다가 한 학생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한 명의 피의자도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총기 범죄를 기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퀸즈 일대의 권총으로 무장한 2인조 남성 강도단이 지난해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주유소와 소형 상점 등을 타깃으로 총 15건의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퀸즈 동부 지역의 주유소와 99센트 스토어, 그로서리점,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용의자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한 명은 가죽 자켓과 털모자를, 다른 한 명은 양키즈 야구 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7일 뉴욕 링컨센터 더 스테이지에서 컨셉 코리아 2013을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09년 시작한 컨셉 코리아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한국의 패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추적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한국의 문화가 흐른다는 주제로 진행되며 모델들의 생동감 있는 워킹이 퓨전 국악과 어울릴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경기 후 지난 20일 오후 6시 40분쯤 구장 바깥에서 팬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은 애틀랜타 펠컨스 팬으로 추정되는 35살의 남성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샌프란시스코 팬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돌연 흉기를 꺼내 목 부위를 찔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셨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에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겠으나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